안녕하십니까. 원주국세 통한정환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형태를 바꿨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하이드 그랜드 할버슨이라는 사람과 토리 히긴스라는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가 되겠고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의욕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의욕이란 사람이 하고 싶도록 만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의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동기라고 하죠. 이 책은 동기부여에 관해서 컬럼비아 대학교가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의욕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데요. 성취지향형과 안정지향형이 있습니다. 성취지향형의 경우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을 성취지향형이라고 하고요. 안정지향형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하는 형태를 안정지향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발전형이고 안정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취지향의 한번 특징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이는 주로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성취지향이 많고요. 성별은 남자. 남자는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탐험가나 예술가, 산악인 같은 사람들이 주로 성취지향이 많고요. 나라별로는 서양인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이 이런 성취지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정지향형 같은 경우는 나이는 4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가 많고요. 성별은 여자, 직업은 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별로는 동양권이 굉장히 많고 한국, 중국, 일본들이 대부분 안정지향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욕이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속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전부 다 육아로 얘기하는데요. 칭찬 위주의 육아는 성취지향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도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실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막내가 이렇다고 하네요. 실수 지적 위주의 육아를 하는 경우 안정지향형으로 발전하게 돼서 장남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칭찬을 받기보다는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게 노력하다 보니까 안정지향형으로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취지향형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양보하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거나 크게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모든 문제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시간 개념이 없어서 집단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정지향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이 좋아서 집단의 신뢰를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겁니다. 내일도 안 돼, 모레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오늘만, 내일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발전할 수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기부여 방식을 갖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성취지향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지향형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은지 이 책이 아마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성취지향형 같은 경우는 추상적 원대한 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꿈, 희망, 비전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이든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렇진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 넘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안정지향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실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 틀릴 수 있어, 저 문제 틀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더 높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황별 동기부여 방식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상황별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어떤 성취냐 안정이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정지향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지역 안전에 관한 문제나 선탱크림, 각종 보호기구들. 보호기구가 도전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보호기구는 보호만 잘 되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걸 갖다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성취지향형 선택은 놀이기구라든가 여행, 도전적인 과제 등을 줄 때는 성취지향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커플의 조합, 궁합. 이것도 재밌어요. 커플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누군가 아내를 만나거나, 아니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누구 일을 할 때 조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조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성취와 성취. 그러니까 도전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만약 이 두 사람이 커플이다 그러면 불타는 로맨스. 막 엄청난 도전을 하고 많이 인생을 짓고 삽니다. 하지만 불안하죠.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리고 안정과 안정의 경우는 느리고 꾸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속이 터져요. 둘 다 계속 체크만 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배려와 고심을 한 그런 안정과 안정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성취와 안정.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매일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상의 조합이라고 재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발전과 안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도 발전 중에 안정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책 속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 대한 감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한 게 이겁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발전과 안정을 끊임없이 줄타기 하는 존재임을 제가 확인했고요. 자, 커플의 얘기했죠. 개인적인 의견과 굉장히 반대라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향, 내가 안정적인지 성취적인지, 어떤 경우에 안정적인지 성취적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욕을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